오늘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한 그 원문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 내용만 보면은 그래도 약간 마이웨이 행보를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일단은 대통령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물으면서 주요 현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니 악화되는 것 아닐까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일단은 인터뷰를 한 시점이 굉장히 묘해요. 이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맞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찍었잖아요. 네. 찍고 난 다음에 추석 민심도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관계이기도 했고 그게 또 드러나기도 했고요. 의정 갈등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개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위안을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뭐 만찬도 연기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타이밍을 참 잘 잡는다. 조선일보가 잡았는지 한동훈 대표가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첫 번째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음악 좋아하니 뭐 피아노를 좋아하는 이런 얘기를 많은데 그런 거 싹 드러내고 보면 네. 이렇게 나와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제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들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선 맞아요. 김 여사 처신은 부적절했고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이거 사과해야 한다 얘기 했다가 네. 비대위원장 그만둬 이 소리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또 얘기한 거예요. 음. 그리고 최상변 특검법 제3자 추천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설득해 당론으로 관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웨이 나 차별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내가 못하지만 이 기조 나 고집 꺾지 않았어. 이게 계속 나갈 거야라고 조선일보 지면을 빌려서 천명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24일날 만찬한다는데 만찬장 때 뭐 던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말은 맨날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이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추석 연휴 직전이죠. 그러니까 네. CBS하고 지난 17일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국가 국민이 잘 되는 길이라면 절벽에서도 주저없이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직 때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 시점이 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계속 지금 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당내에서 지금 자기를 확실하게 도와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8명을 못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변 특검법 발의를 해야 되는데 당내에서 한 10명만 발의해주면은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그냥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 만드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 그 정도의 어떤 지지할 만한 그룹이 없다고 하는 게 일단 제일 아픈 구석일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문제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계속 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만 만들다 제 풀에 지쳐가지고 너가 나가 떨어져서 네가 어디 잘하나 우리는 보겠지만 못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회방 놓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안 밀리고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심이 자기 뒤에 딱 있다고 생각하니까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 지지율 예를 들어서 10%대로 똑 하고 떨어지고 당내에서도 야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어느 순간쯤 됐을 때는 지금 말한 거 이거 다 할 것 같다. 하려고 덤비는 순간 윤 대통령하고 관계도 끝나는 거지만 윤 대통령은 그냥 레임덕으로 가는 거다. 뭐 대드덕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강성민 평론가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참 죄송스러운 말인데 한동훈 아직도 겉멋이 안 빠졌다. 저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팔짱 끼는 것부터 해서.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대통령과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 가지고 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상당히 어리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내에 한동훈 대표가 뭐 의사들 많이 만났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전공의들인데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안 만나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고 욕을 먹고 다니면서 도대체 어느 병원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 건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또 의사 만나다가 또 모 방송국 가가지고 뭐 플레이리스트, 뭐 팝송 얘기하고 일일 DJ로. 네. 일일 DJ로. 야 지금 이건 도대체 이 겉멋은 도대체 언제 빠질 것인가.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과의 가장 큰 공통점을 이 인터뷰에서 찾았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희일비 해야죠 지금. 그런 거는 지지율이 한 70% 갈 때 하는 말이고 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둘 다 고집불통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무릎이라도 꿇던지 아니면 뭐 술 한 잔 못 마시는 거 아니까 형님 술 한 잔 주십시오. 먹고 취해가지고 울던지 아니면 본인의 지금 스타일처럼 가구 잡고 싶으면 차라리 단식하던지 대통령 뭐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꾸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던지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직도 저는 좀 공중에 좀 붕 떠가지고 조금 멋있는 모습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개탄스럽다. 그 여하간 이게 뭐 말씀해주시죠. 멋있는 모습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이 문제에서 물러나면 지지율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그동안에 겉멋들어가지고 얘기하는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뭐 야당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런 모습만 보여왔잖아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쨌든 대통령과의 관계를 푸는 것도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전혀 그 관계를 못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그래도 특검법으로 가거나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 인식이 있는 거니까 한동훈 대표가 뭔가 차별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라서 그건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속을 꾹 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응급실 뺑뺑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자기한테 붙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못 밀어붙이거나 이거 결국은 그냥 포기해버리면 제풀에 그냥 끝나버리면 한동훈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평가받을까 봐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실패하더라도 밀고 나가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전에 잘못한 걸 덮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한 평가는 각 주체들마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강승규 의원이 오늘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속에서는 섣부른 차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 앞에 뭐 주저리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여당 안에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언 자체가 약간 좋게 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정당의 문법으로 보면 대선을 앞둔 여당의 대표는 관리형으로 가는 겁니다. 대선 주자가 아닌 그렇죠. 사람. 네. 그게 정석이에요. 아니 우리 옛날부터 선조들이 해왔던 해안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본인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한동훈 지도부가 너무 취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전략기획본부라는 걸 확장을 했어요. 맞아요. 네. 제가 만약에 한동훈의 보좌관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처음에는 현역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를 따르고 있는 현역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직을 가지고 위원회를 가지고 친윤은 아니더라도 중간선에 있는 현역들을 마구마구 땡겨가지고 뭔가를 좀 와꾸를 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주변을 보면 사실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또 현역이 없고 원외지도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도 약간 조금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발언에 대한 욕심 많잖아요. 하지만 현역원들 나오면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 없습니다. 나왔다는 자체로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 발언이 상당히 셉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도 못마땅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나라의 인식이 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싸움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완급 조절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추석 선물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구앵커님 네. 명절에 단체 문자 오면은 답장합니까? 안 하죠. 단체 문자 안 하죠. 안 해요. 네. 맞춤형으로 딱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추석 선물도 홍삼으로 단체 선물해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럴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홍삼이 아니라 홍삼주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산삼순백 갖고 가야죠. 무슨 홍삼주니까. 네. 제가 정중히 잘못을 야, 오늘 진짜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야, 데드캣님이 시사천재 오윤혜님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슈퍼챗 5만 원 보내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데드캣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가 너무나도 조금 빈약해 보이고 한 가지 마지막 추가는 저는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한동훈 대표 잘하면 곧 사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아 오히려 예. 그래요.
본인이 막상 해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본인의 대선 지지율까지 떨어져 가고 있고 또 지금 대통령 당 다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 빨리 던지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장해찬 전 최고하고 방송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친한계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저를. 오늘 자꾸 친한계로 되는 느낌인데 오늘 조선일보 그 인터뷰하면은 인터뷰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인터뷰 머리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동훈은 술 안 마시는 윤석열, 싸가지 있는 이준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니까 1년 뒤에도 그 말이 남아있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가 그 얘기를 일단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알고 지금 와신상담하는 심정으로 지금 꾹꾹 눌러 참아가면서 가고 있는 거다. 내가 할 줄 알아서 할 줄 몰라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이 생각하면서 지금 가는 건데 그 뜻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우리 뭐 그 얘기도 나눴지만 특수통들의 아주 특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아주 찐득하게 끝까지 중도 포기 안 하고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될 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의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내가 도발할 때쯤 되면 그때쯤 되면 국민과 국가를 앞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결국은 이런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한 얘기들을 그 회의석상에서 만찬석상에서 말 못한다면 그거는 정치인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사과하라는 얘기도 할 거라고 보이는 것이고 만찬장에서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을까요? 대노 아니면 경노하겠죠. 네. 이제. 아니 뭔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하는 얘기를 공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보고 이제 그 여당을 대표해서 못 한다는 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교현 기자는 한동훈 대표가 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딱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기 헷갈리네요. 지금 헷갈리는데 아니 왜냐 59분 대통령인데 한동훈 대표가 말할 기회는 제가 볼 때 몇 분밖에 없을 가능성이 이제 아닙니다. 높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 대표가 막상 만나면 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전에 검찰 시절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55분 얘기하고 나가면 회의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4분 동안 얘기하고 나가고 나머지 사람이 1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하긴요. 닮은 게 많네요, 두 분이.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공천계에 관련해서 무슨 입장을 낸 게 있나요? 그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뭐 특별하게는 궁금하잖아요. 없죠. 네. 아무 말도 안 했나요? 네. 근데 이제 해야죠 사실. 근데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 자꾸 이제 이렇게 몰아가니까 저도 생각이 좀 약간 굳이 이 바뀌려고 싸움에 하는데 참전할 이유가 없는 근데 거예요. 여하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는 게 그 앞에 예열 과정이 여러 번 있었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은 맞닥뜨려서 뭔가 정면 대응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1차 갈등 때는 뭐 폴더 인사도 했다가 점점 대응 수위라는 게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같은 경우도 보면 목례를 하긴 했지만은 과거처럼 과도한 인사는 아닌 것이고 뭔가 당당한 모습을 외견적으로 유출하는 것 같고 인터뷰를 쉽게 얘기해서 신문지상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하고 네. 그리고 특정 현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 사과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네. 그날 만찬장에서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강성희 평론가 얘기한 대로 어떤 수렁에 빠질지가 알 수 없는 거죠. 네. 저는 만약에 우리 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그 만찬의 공식 석상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의 내용을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의료 대란을 해결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실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지금 2025년부터 백지화하고 내가 테이블에 들어가 앉아야지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한동훈이 그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예. 이 녀석 봐라 하고 없던 일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정말 지도 새도 모르게 본인의 비서실장도 모르게 차 타고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야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그리고 나서 말을 하겠죠. 저 진짜 이거 안 들어주면 저 다음 주부터는 단식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하겠죠. 근데 만찬장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쇼잉에 불과하다. 네. 근데 이게 24일 날 만찬한다고 해서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대통령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전혀 마음이 바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이 의료 대란은 어떻게 가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버티면은 더 좋아질 게 아니라 버티면 더 나빠지게 되는데 뭐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이게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자꾸 단식 얘기하는데 우리 뭐, 평론가님이 단식을 네.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네. 뭐 이재명 단식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대표가 그 뭐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단식을 제안하는 건 어떨까? 네?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랑 같이 같이요? 단식한다고요? 네. 한동훈 세상에 그런 아니, 야당이 어디 있어 대체? 그런 여당이 망가뜨려놓은 걸 야당이 바로잡으라고 단식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이 정도는 돼야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고 대통령도 눈이라도 깜짝하지 않을까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정부는 추석 때 의료 대란이 일어날까봐 사실 그때만 잠깐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추석 때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넘어가니까 다시 이제 기세등등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 또 탓하더라고요. 네, 원래 특기니까요. 문재인 정부 탓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버티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전혀 안 바뀔 그 것이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 얘기를 잠깐 하면요. 네. 그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당내 논란이 이제 찬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투세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평론가님 이렇게 방향타가 정해진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거 참 건드릴수록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점점 이제 지지층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문제를 어찌 보면 이게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대통령이 금투세 이거 도입하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당장 폭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판이 희한해진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22%인가요? 거기 소득세를 매기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리자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처음 얘기를 할 때는. 근데 그렇게 수정하고 손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합의할 수 있으면은 2년 정도 더 유예하는 걸로. 내년에 시행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2년 정도 더 유예를 해서 대선 이후에 도입하는 형식으로 절충안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종부세 얘기도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몰랐었는데 그때 왜 종부세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종부세 낼 거라고 하는 공포에 시달리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심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좋으면 또 모를까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지만 나도 언젠가 낼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특히 한 중산층이나 약간 여유가 있는 층,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부자나 초부자는 아니고 그 정도 층에서조차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확장성을 갖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일단 금투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대표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지금 무슨 뭐 반지의 제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주식 시장에는 금투세 말고도 훨씬 빨리 바꿔야 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주주환원이라고 그랬죠. 10,000원을 벌면 미국의 회사는 91%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몇 프로요? 29%예요. 미국이 9,200원 줄 때 우리는 2,900원 준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투세는 그런 문제에 비교하면 너무 순위가 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저 주식시장 관련해가지고 금투세 하니까 그럼 금투세 얘기해 보면 금투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천만 원을 1억으로 늘릴 상향을 할 수가 있고 또 과거에 본인이 그러면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 또 손해를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해 봤던 거를
이 상계를 해주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해서도 금투세를 적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래세를 폐지한 것은 금투세 도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래세를 폐지한 거예요. 그러면 거래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걸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준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결정할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저희도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예를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 아닌 차선,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조금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떨까 봅니다. 네, 저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종하게 이제 책임 떠넘기기, 프레임을 바꿔주는 시선 돌리기 측면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식 시장이 엉망이잖아요. 미국이 이번에 또 미국은 또 금리 내린다고 또 올라가더만 주식 시장이. 우리는 금리를 올려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고 주식시장이 여전히 더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면 골드만삭스가 그랬나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스탠리모건이었나요? 반토막 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 빠진다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 주식시장은 또 망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을 살릴 만큼 경제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을 고리로 걸고 들어가기 위해서 금투세 문제를 던진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그 시각은 우리가 좀 잡고 가야 된다. 그걸 놓치면은 이번 이슈를 좀 다른 방식으로 풀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금투세를 또 유예를 해주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또 받을 건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받아주는 대신에 네. 이거 얼마나 큰 양보인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저희는 꼭 받아내는 협상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잖아요. 금투세 얘기하면서. 근데 금투세는 외국인에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주가 조작이나 처벌하라고 하세요. 윤 대통령에게. 또 이분 또 해안이 있으시네. 맞아요.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육제도도 마찬가지고 의료개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다 땜빵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급하니까 이거 갖다가 틀어맞고 저거 갖다 틀어맞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합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시장 살린다 어쩐다 얘기는 하는데 거래세 문제를 해결하지 거래세는 계속 낮아져 왔거든요. 원래 취지는 거래세는 낮추고 투자 소득에 따른 세금은 물린다고 얘기를 맞아요. 했던 거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소득세가 떼이는 세상에 5천만 원 이상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세금을 안 뗀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서 거래세는 낮추고 금투세도 안 받고 갑자기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폭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국민들의 어떤 정치의식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좀 불편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바니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판을 만들고 이렇게 논의를 좀 왜곡시키거나 회절시키는 논의를 만들어 놓은 거는 윤석열이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 다른 문제들도 다 망가져 버린다. 이것만큼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